안녕하세요. FAT 2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강의고요. 실기 백데이터를 실행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객관식 문제와 실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기출문제는 71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백데이터 제1강 실기 백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서 그 문서 안에 있는 자료를 볼게요. FAT 2급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먼저 프로그램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그대로 설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제 확인하시고 네.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실행 파일을 전송해 줄 거고요. 전송된 실행 파일에 있는 감독관 확인 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요. GF1 입력하시면 돼요. GF1 그리고 시작. 자, 이거 내려놓고 자, 71회 기출문제, 동일한 문제를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풀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출문제를 또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 문제입니다. FAT 2급은 전체 1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객관식과 실무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객관식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문항당 점수 배점이 3점이고요. 나머지는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실무 수행과 관련된 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 봅니다. FAT 2급의 첫 번째 10문제는 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1번에요. 이제부터 이제 풀어봅시다. 1시간 동안 풀리는지도 시간도 좀 보고요. 거래 결합 관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업무 출장으로 기차 요금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현금 나간 게 부채의 증가는 아니잖아. 자산의 감소죠. 그리고 기차 요금은 비용이잖아. 이거는 여러분 점수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죠. 자, 두 번째.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외부 감사가 회계감사 대상 그 기업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원을 금지한다. 외부 감사가 이 회사의 회사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안 돼. 왜냐면은 이 기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사는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춰야 되고 누군가의 책임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돼 있어. 결국 질문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CEO라고 그랬죠? 답은 경영자. 2번.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특징을 물어본 거고요. 3번. 다음의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혜진,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맞게 기록됐는지 오류 검증할 수 있어. 대변이 맞는지 차변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맞아. 왼쪽에는 자산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자본 수익이 들어가. 복식보기 원리에 의해서 누락되는 금액이 한 번 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거래에 대한 분계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알 수 없어. 분계를 아예 누락하면 없었나 보다. 근데 대차가 틀리면 그거를 완벽하게 찾아줘. 그게 유일한 게 시산표였는데 우리가 시산표를 열면 차대가 뜨지 않았다면 적어도 복식보기에 의한 차대변의 금액은 일치하게 분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총계정 원장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가끔 재무상태표도 대차가 뜨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재무상태표는 왜 오류가 나는 메시지가 뜨냐면 손익 마감에서 전표를 넘기지 않아서 재무상태표가 차대가 뜨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답은 시산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매출 채권을 구하래요. 이게 뭐야? 너무 쉽잖아. 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받으러 매출채권. 두 개가 매출채권이죠? 답은 3번이죠. 객관식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점수를 주려고 내는 것 같아. 어려운 건 실무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무편은 입력을 하고 평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풀이가 앞에 내가 입력한 걸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게 좀 불편해질 거고요. 자, 5번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입니까?
상품을 매입했대요. 원가에 포함하죠. 근데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한 건 내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원가랑 아무 관계가 없죠. 매입할 때 운반비는 매입하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요. 광고 선전비는 매입하는 취득 원가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답은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자, 6번. 유형자산의 자본적인 지출, 분류되는 것, 페인트 설치, 아우 수선비죠.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자본적인 지출, 유리창 교체, 전등 교체 다 수익적인 지출. 매번 시간이 경과되면 유리창은 갈아 끼울 일이 생길 거고 그 자체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거죠. 전등 교체나 페인트 칠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는요, 자산의 가치가 돼요. 좋은 엘리베이터를 투입하면 그만큼 그 건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돼 있죠. 집값이 오르듯이. 자, 7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구하래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했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인데 여기까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35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20만 원인데 여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죠. 자, 급여. 색깔로 칠해볼게요. 급여, 판관비, 복류생, 판관비, 임차료라는 비용, 판관비죠. 근데 기부금은 판관비 아니잖아. 영업의 비용이지. 그럼 4만 원에 5만 원 하면 9만 원을 차감했을 때 나왔던 그 이익의 이름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답은 그러면 4번 영업이익 11만 원. 안 어렵지? 안 어렵죠? 막 배꼽 빠지죠 지금. 자, 8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배당금 수익, 수익이잖아.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다 수익이죠. 선수 수익,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미수 수익, 자산. 근데 여기서 이제 요 8번 문제 답은 1번인데 선생님 저는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얼른 8번 문제를 풀다가 계정 과목의 메뉴를 열어요. 조회해보면 알 수 있어. 여기다가 컨트롤 F 하시고요. 예를 들면 선수 수익을 가봐. 선수 수익. 뭐래요 지금? 259번이잖아. 259번은 부채잖아 지금. 부채로 들어가 있죠? 근데요. 배당금 수익을 조회해봐요. 900번대에 걸려있잖아. 900번대가 뭐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 영업이랑 관계없는 수익대를 분류되는 게 900번대 영업의 수익이지. 이렇게 조회하면서 계정 과목을 보고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을 쓰는 건 내 능력인 거야. 이거 써서도 상관없고. 자, 9번에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단기 말 대손충당금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는요.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야? 이 말은 T자 계정을 아니 BS 장부를 만들었을 때 이제 매출 채권 밑으로 대손충당금이 장부에 남게 되죠. 이 금액이 얼마인 거야? 기말 잔액. 그럼 전년도에 대손충당금이 4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 중에 매출채권 중에 15,000원이 대손 처리가 되면 15,000원만큼 충당금을 썼을 테니까 25,000원이 기중에 충당금 설정하기 전 잔액이었겠죠. 근데 기말에 결산을 하면서 상각비 10,000원을 잡았대. 그러면은 상각비 잡으면서 대손 충당금 10,000원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기중에 25,000원 잔액이 있었고 10,000원만큼 충당금을 추가하면 기말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로 장부상에 잔액으로 남겠어요? 35,000원이 남겠죠. 보충한 금액을 준 거고 여러분에겐 그래서 기말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 만들었니? 이거죠. 35,000원. 답은 4번. 자, 10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입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죠. 당좌예금도 들어가죠. 보통예금도 들어가죠. 단기대여금이나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단기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0 더하면 답은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답안지는 답안지 교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지금 엄청 빨리 풀어본 거야. 이제 9분 됐잖아. 10문제 9분 안에 풀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실무 문제, 실무 수행 평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객관식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면 실무 수행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전체 시간은 몇 분? 60분. 60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하래요. 하나은행이랑 거래해서 은행 계좌가 하나가 개설됐나 봐. 자, 봅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
자,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98005로요. 금융기관 거래처 하나 추가합니다. 98005. 하나은행 보통 계좌번호 입력하고요. 527 91 0004 그리고 22456. 일반이죠. 그냥 예금이니까 일반 거시고 일반이라고 하래. 일반 걸고요. 우측에 가서 계좌개 설정 하나은행 뭐 지점 입력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써줍시다. 보통 예금 됐어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얘와 관련된 질문을 뒤에서 할 거야. 평가 문제. 자, 넘어가서 이거 닫지 말고요. 요대로 두고요.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래요. 여기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가 누락된 거 2개를 등록하래요. 자, 미지급금을 여기 있다. 찾으시고 오른쪽으로 커서로 옮겨서 우리자동차라는 코드가 32012 좋네요. 금액 1600. 32013. 하나컴퓨터는 220. 1820만원, 1820만원. 차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거래처별 잔액. 요거 좀 이따가 또 들어올 거니까 요대로 입력한 거 닫지 말고 그냥 요대로 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주구장창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내네. 이거 다 외워야 되겠는데? 사무용품이 내는 거. 왜 이렇게 맨날 내지? 똑같은 거 내면 안 되잖아. 자, 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지금 연도는 24년도고요. 24년도지만 25년도랑 다를 건 없잖아. 연도만 다르고. 우리는 연도를 입력을 아예 안 하니까 프로그램에서. 날짜만 입력하면 연도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는 25년도 하고 있어. 날짜만 정확하게 하자. 25년도 시험과 24년도의 시험이 연도 다른 것 빼고는 다른 건 같으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 현금 주고 샀고 사무용품비 잡으래. 토탈 금액은 28,000원입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를 걸어볼까? 사무용품비로 800번대 걸어주시고 28,000원 걸고 끝. 할 거 없죠? 대신 판관비 잘 거시고 대변에 현금 걸리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여러분 자동차세 내는 거 뭐예요 이제? 이거 세금이잖아.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 날짜가 어딨어? 6월 30. 6월 30에 결제해가지고 농협일자, 농협은행에서 수납 결제 동장 꽝 찍었네요. 자, 6월 30일자에 우리 지금 아래 보니까 결제 방식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요거 그냥 쉽게 하고 싶으면 출금 전표 하셔도 되고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800번대 걸어서 34만 5천원. 자동차세랑 취득세하고 달라요. 취득세는 그 차량 운반구에 포함되는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취득 시 부대비용이니까. 얘는 취득한 이후에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매년 단기비용이야. 매년 단기비용. 자, 3번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날짜는 7월 10일. 제가 1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속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스탑하면서 또 보시면 되고. 자, 7월 10일. 보통예금 국민은행. 아이고, 목이 막히네. 5천만 원. 거래처 비발디 커피에 5천만 원. 상환은 내년이래. 대여해 주기로 하고 보통예금 돈 나갔대요. 그럼 대변에요. 돈 나간 거부터 먼저 해봐요.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5천 나갔죠. 나간 이유는 내년에 갚아. 빌려줄게. 이거잖아. 빌려준 돈. 우리 뭐라고 하죠? 대여해줬다.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죠. 단기 대여금. 요거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비발디 커피. 비발디 커피. 말 웃긴다잉. 5천만 원 단기 대여금 비발디 커피. 대변의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 거래처. 자, 이제 세 번째 지나고 네 번째 갑니다. 재고자산을 팔았대요. 상품 팔았다는 얘기겠지 뭐. 그치? 커피앤쿡에 상품을 팔고 대금 중에 200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래. 자, 날짜 먼저 바꾸고요. 7월 20일자 날짜 바꾸고 그럼 매출을 먼저 겁시다. 대변에요. 매출 계정 상품 매출을 먼저 걸어요. 그리고요. 300만 원 받을 돈 중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일부를 거시고 200. 그럼 금액이 또 뜨잖아. 이렇게 금액이 뜨지? 그러면 또 추가하면 되지. 차변에다가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여기서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안 넣으면 이제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커피앤쿡. 이거 맞죠?
300만 원의 매출 중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커피 앤쿠. 이게 다 이제 장부 조회에 영향을 미칠 거고 뒤에 수행과제에서 자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유니폼을 샀고요. 카드 결제했대요.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는 것은 당연히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거야. 소모품비는 아니야. 소모품비는 오늘 쓰고 소모되는 거죠. 옷이잖아. 계속 입는 거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니까. 자 날짜는 8월 10일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건다. 금액은 얼마냐? 150만 원.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타 채무 미지급금이고 그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야. 자, 미지급금인데 만약에 LG패션에서 내가 사왔고 카드 결제 안 했고 LG패션에게 한 달 뒤에 결제할게 그러고 돌아왔다면 여기 거래처는 LG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삼성카드 결제만 남은 거죠. LG패션은 카드 결제를 이미 받았고 나하고 LG패션하고 돈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삼성카드만 결제하면 되죠. 150만 원 삼성카드 미지급금. 하여튼 결국에 거래처 거는 것과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걸었느냐. 그게 다 뒤에 줘야 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6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거래인데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됐대. 주식에 대한 매각 대금이 입금됐대. 그럼 팔았다는 얘기지.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 주식을 슬프네 이거 보니까 이날 매도를 했는데 매수한 금액은 800이었어. 옛날에 800 주고 샀던 거야. 슬프다. 근데 매도를 700에 했대. 그래서 손실 봤대. 이거야. 중간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도 차감되고 이제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수수료까지 포함 차감한 나머지가 들어올 거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손익은 그 나머지 차익을 잡을 건데 지금은 FT 2급이라서 수수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다 보통 예금 신한은행으로 들어왔대요. 아래 보니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 주식을 장부는 800이지만 700에 팔고 손해났다 이 뜻입니다.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으로 들고 있던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사라진다. 근데 걔는 800에 샀던 거니까 800이 죽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대변에 죽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신한은행이 돈이 들어왔는데 신한은행으로 들어온 돈은 700이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리하는 거죠. 손실 난 거 100만원 이렇게. 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문제가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봅시다. 좀 이따. 자 8월 25일입니다. 창고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고요. 보험료는 현금으로 나갔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하래.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죠. 자 8월 25일이고요. 사실은 24년도 8월부터 25년도 8월까지면 이 안에 선급 비용이 있잖아. 25년도가 이 문제에서는 차기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말고 전부 다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8월 25일 날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보험료를 입력하면 되니까 출금 한번 걸어보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세요. 그럼 보험료 처리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보험료는 800번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금액이 얼마죠? 187만원 보이죠 여기. 187만원.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야. 이거 정해져 있는 거야. 기간이 경과된 것과 경과되지 않은 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선급비용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선급비용으로 먼저 처리했다가 기말에 그 중에 일부를 보험료로 대체할 건지는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말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 중에 24년도 것만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올해 거는 다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에 9월 29일자 유무형 자산을 샀대요. 비대면 재택근무를 위해서 위아고라는 웹버전을 구매했대.
소프트웨어를. 위아대금은 다음 달 결제하기로 했대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거죠.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얼마 주고 샀냐면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 다음 달이면 외상이고 그런데 상품이 아닌 기타 채무로 들어가는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걔는 더존 소프트라는 회사로 자기네 프로그램 광고하는구나. 더존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 이제 위하고가 또 요즘에 많이 이제 출시되고 있어서 또 그거를 은근히 광고하네. 참 재밌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전표 수정으로 이제 가봅시다. 입력 자료를 찾아서 수정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12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날의 전표를 열어보고요.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망고6에 여기 망고6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신협은행에서 26810 뭐야 보통예금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이 중에 한 개가 틀렸는데 그게 은행이었어. 외상매입금도 맞고 망고6도 맞고 보통예금도 맞는데 얘가 신한은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협은행이래. 우리 조회할 때마다 계속 조회하면 신협도 있고 신한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내는구나. 힘들겠다. 문제 내느라고. 신협은행 2,681만 원 금액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자료 두 번째는요. 9월 20일자 한번 가보래요. 네. 도서인쇄비가 24,000원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자, 근데 두 개가 각각 정말로 나간 돈일 수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도서 구입이랑 관련된 회계 처리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나, 두 개 중에 똑같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삭제해야지.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요. 이렇게. 날짜가 똑같고 똑같아. 그럼 밑에 있는 거 그냥 하지 뭐. 밑에 있는 거 갖다 놓고 삭제키. 한 라인이 날라가. 그럼 된 거지. 한 개는 남겨놓고 두 번 입력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도서인쇄비가 두 번의 비용이 인식이 되니까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산 문제 볼게요. 결산 문제는 수동으로 분계를 하는 것과 기말상품 입력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한 두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월 31일자. 구입을 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던 소모품이 있었는데 기말 현재 미사용은 50일에.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비용 중에 50만 원은 자산으로 대체하세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50을 잡고 미리미리 비용 처리했던 소모품비를 50만 원만큼만 대변에 반제하면 되겠죠. 800번대 소모품비로 대변에 50을 반제한다. 차변의 소모품, 자산,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 삭제. 자, 두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4,300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장부를 조회하신 다음에 매출원가 코드는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들어가시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4,300만 원이래요. 갖다 넣어요. 그러면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가 달라지죠. 2억 200으로 달라지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전표를 추가합니다. 전표를 추가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했을 때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고 상품이 제거되는, 삭제되는 또는 차감되는 분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먼저 손익을 열고 12월까지 일단 조회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능도움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다. 그럼 전표가 생성이 되죠.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을지 일반 전표를 열어서 보면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증가됐지. 자본금으로 들어갔죠. 자본금으로 얼마 들어갔냐면 199가 들어갔어. 이게 당기순이익의 자본의 증가. 그게 들어가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그것까지 반영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은 더 튼튼해졌겠죠. 자, 12월 조회하시고요. 자본금은 원래 금액에다가 자본금 199에다가 원래 있던 돈이 다 더해져서 현재 자본금의 누적액은 522 된 거지. 323에서 522이 된 거야. 199 때문에. 여기까지가 재무상태를 조회해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까지. 재무상태표를 띄웠을 때 오류가 안 떴다는 얘기는 손익계정이 제대로 자본계정이 넘어왔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차가 완벽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실무 수행하는 모든 문제와 객관식 문제까지 입력이 끝난 거야. 저 입력 끝났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한 25분. 30분이 안 걸렸잖아요. 이 문제가 풀다 보면 막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진 않을 거고 저는 약간 속도감 있게 진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은 천천히 풀되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5분이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로 들어가서 한 개 한 개 봅시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실무 수행 평가는 숫자를 입력할 때는 천 단위에 콤마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넣어도 되고 1000원 단위를 구분해서 입력해도 되고 둘 다 정답. 나머지 점을 넣거나 원자를 썼거나 뒤에 0 4자리를 집어넣거나 숫자를 잘못 기재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실무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거래처 코드 같은 경우는 거래처 코드가 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앞에 00이 붙은 상태에서 그럴 때는 반드시 5자리로 입력해야 돼. 자, 장부조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와 관련된 등록 메뉴래요. 금융거래처별로 계좌번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뭐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09624 맞고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요거죠. 30824 맞고요. 농협은행 보통 201인데 111에 이거 틀렸네. 하나은행 보통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죠. 답은 그러면 3번이 거래처 등록을 조회했을 때 주어진 지문과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의 차이를 찾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12월 말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은 걸 찾는데 이때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래요. 원래 거래처 원장을 조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어떤 원장을 조회할 건지 알려줘. 그러니까 뭐 사실 꿀이지. 근데 앞에 입력이 다 됐을 때 꿀인 거지. 날짜는 전체 기간을 주시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을 조회하고 어떤 거래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처에서 엔터 치면 처음, 한 번 더 치면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미지급금에 있는 잔액은 다 조회돼.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미지급금 잔액 첫 번째 성진빌딩 700 맞고요. 더전 소프트 300, 200 틀렸네. 나머지 볼 거 있을까? 안 봐도 되지. 어차피 맞겠지. 그치? 은비깎기, 은비값이 297만 원 맞고 우리 자동차 1600. 얘가 틀렸다면 나머지는 볼 거 없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1시간 동안. 12번 문제. 자, 13번 문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데 보통예금 중에 신한은행 거. 자, 조회합시다. 12월 말이니까 날짜는 똑같고요. 보통예금 중에서 누가 누구니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엔터 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찾는 거야. 신한은행이 9800이래. 9800이 얘의 잔액을 물어봤어. 그럼 얘 거만 보면 되지 뭐. 답은 3,700만 원 쓰시면 답. 이렇게 해도 답. 이렇게 해도 답. 둘 다 답. 대신 이상한 숫자는 틀린 답. 오답. 14번입니다. 거래처 원장 똑같아요. 미지급금 중에서 삼성카드라는 잔액을 조회하래. 저 이거 안 넣고요. 그 삼성카드를 찾을게요. 그냥. 자, 삼성카드라는 거래처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거네요. 7998 200원. 다시 7998 200원. 미지급금 삼성카드 잔액. 12월 말. 자, 15번 문제. 예적금 현황을 열어서 짠. 예적금 현황은 이쪽. 예적금 현황. 12월 말 잔액.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게 사실은 계정 거래처 원장이긴 한데